예, 한 주간의 뉴스 그리고 우리가 또 궁금한 게 항상 뒷얘기 아니겠습니까? 이 뒷얘기 우리 이데일리 정치부의 김유성 차장님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예, 안녕하세요. 김유성입니다. 예, 이거 아니 내가 지난 토요일 날 말이에요. 네, 예. 솔직히 가족 행사가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서 그 어떤 분이 또 30년 담근 지 30년 된 인삼주를 갖고 오셨어요. 오, 예, 예. 그래가지고 그걸 또 근데 그게 진짜 그 오래된 그 인삼주는 술술 넘어가더라고요. 예. 그거 먹고 집에 와서 잤어요. 예? 그리고 이제 술 먹을 때 정치 얘기하잖아요. 예, 예, 예. 아유 뭐 이제 뭐 한덕수 후보가 되는 거지 뭐. 그랬는데 예. 자고 나서 다음날 보니까 김문수 후보가 된 거예요. 놀라지 않으셨어요? 이거 뭐 좀 코미디 같고 뭐 주말에 뭐 자고 일어나니까 뭐 갑자기 후보가 바뀌어 있고 또 등록돼 있고 그래가지고 진짜 저는 그러니까 짧게 정치를 봐왔는데 아니 교수님 진짜 이런 거 거의 못 보신 거 아니에요? 아니요 진짜? 못 봤죠. 예, 아니 예. 제가 정치학 전공한 지는 지금 이러면 나이가 나오는데 43년째인데 예. 43년째인데 독일에 있었던 10년을 제외하는 예. 한 33년 정도 되죠. 예. 현재 처음 봐요. 그러니까 저는 이게 스펙타클하잖아요. 예. 저는 이 코미디 같은 게 이게 뭐 날치기라고 하잖아요. 네. 새벽 2시에 공지 열리고 3시에 마감하고 그다음에 그 딱 1인 그 한덕수가 딱 접수를 하고 근데 그 교수님 그 아세요? 그 들어보니까 실제 보니까 아무도 모를 것 같았는데 어떤 한 사람이 그거 봤더라고요. 뭐요? 그래가지고 직접 소를 들고 왔대요. 국회까지 자기가 대통령 후보 등록하겠다고. 예. 32가지의 서류를 준비해. 야 대단한. 예. 근데 뭐 진짜 그걸 퍼펙트하게 준비를 했는지 아니면 몇 가지 급하게 들고 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여기 국회까지 왔다가 그 경비대한테 잡힌 거죠. 어디 가시냐? 어떤 여자 접수하러 왔다고 했더니 경비대에서도 아니 모른다. 뭐 무슨 얘기냐? 알 수가 없죠. 예, 이런 썰이 돌고 있더라고요. 그래서 이거 봤을 때는 충분히 이런 그런 기습 공지도 이미 짜고 치는 고스톱이 아니었나. 예. 나는 솔직히 얘기해서요. 뭐 다 좋아요. 예. 이게 다 좋은데 너무 속이 보이면 보는 사람이 좀 민망하잖아요. 예? 예. 아니 새벽 3시부터 새벽 4시까지 1시간 공고 낸다. 예. 근데 그 1시간 동안 32가지의 서류로 오프라인으로 제출을 했다. 야, 이거는 둘 중에 하나요. 그쪽이 예언 능력이 있어요. 그분이 오신 거지. 막 방언 들고 아니면은 그거는 진짜 그 사전 인지했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죠. 그게 말이 돼요. 그러니까 너무 심하게 한덕수에 대한 너무 심했어요. 대한 이 페이버릿한 게 보이니까 좀 이게 그러니까 그래서 김문수 후보도 자체도 원래 비호감도가 높은 후보 중에 하나인데 오히려 민주당에서도 보니까 논평 낸 거 보니까 이제 좀 안 됐다. 피해자죠. 예, 그렇게 막 하니까 이거 참 구도를 참 희한하게 짠다. 아까 우리 이준석 후보의 말대로 참 기획을 못한다. 아니 기획을 못한 정도가 아니라 난 이렇게 속이 보이는 정치 처음 물론 좋게 얘기하면 투명한 아니다 보이잖아요. 이런 속이 보이는 정치 생제 처음 봤어요, 진짜. 그러니까 진짜로 그때 그 전날 그 이제 권영세 그 비대위원장이 전 비대위원장이 이제 한마디 한 거잖아요. 어떻게 보면 본인보다 김문수 후보 거의 8살, 7살 정도 나이가 많은데. 그렇죠. 근데 이게 뭐 큰 지도자론을 얘기를 하면서 어쨌든 간에 운동권의 거대 거부 어떤 레전드한테 큰 지도자론을 얘기한 거잖아요. 그 실제로 봐서는 권 전 비대위원 정말로 빡쳤구나. 그래서 그냥 가가지고 어떻게든 이걸 몰아내려고 그냥 모든 걸 다 걷어치우고 그냥 술 쓴 게 썼구나라는 게 눈에 보이더라고요, 진짜. 예. 아니 근데 그거는 그러니까 그게 참 난 좀 이분들이 좀 답답했던 게 우리나라는요 유권자들의 피해자에 대한 동정심이 가장 심한 나라가 우리나라예요. 그러니까 우리나라 유권자들이 굉장히 마음이 진짜 따뜻한 거죠. 우리나라는 뭐 조금만 해도 피해자 편을 들어요. 근데 사실은 그냥 놔뒀으면 김문수 후보가 될지 안 될지 몰랐는데 피해자로 만든 거 아니에요. 이거는 사실은 조금 좀 아니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. 그래서 이게 그런 그 후폭풍이 그때 권성동 원내대표 그러니까 원내대표가 대구 가서도 거의 뭐 수모에 가까운 이제 야유를 듣고 이렇게 왔잖아요. 원래대로로 하면은 진짜 막 환영의 박수까지는 아니더라도 호응도가 좀 높아야 되는 건데 저는 대구에 가서 보수당에 그것도 지도부가 그 정도로 이렇게 좀 하는 거는 그분도 참 많은 생각을 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진짜. 그리고
그 누군 그러더라고요. 전 뭐 못 봤는데 누구는 조원진 전 의원이 그런 얘기를 하고 예. 울산 김문수 후보가 울산에 갔었대요. 근데 대구 서문시장보다 더 많은 인파가 몰렸다. 그러면서 이분 표현은 뭐냐면 이 영남이 강남을 쳤다.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. 그러니까 뭐냐면 그건 맞아요. 예전부터 선거에서 무슨 얘기냐면 호남이 영등포를 치느냐 영남이 강남을 치느냐 이 얘기가 많거든요. 영남이 먼저 강남을 친다 그러면은 호남이 영등포를 치기 힘들어지고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. 근데 이번에 엄청나게 쳤다는 거죠. 울산 그러니까 대구 울산 뭐 이런 걸 보면 그러면은 사실은 지금 솔직히 얘기해서 국민의힘이 믿을 수 있는 건 TK 적밖에 지금 없잖아요. 근데 거기서도 그렇게 지도부가 좀 그렇게 됐다면 본인들이 그거는 생각을 많이 해야죠.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자들 있지 않습니까? 이제 저는 물론 민주당 쪽으로 팔로우하다 보니까 직접적으로 하진 않는데 정말 저희 그 국민의힘 팔로우하는 기자들이 너무 불쌍해요. 애들이요. 새벽에 힘들고 새벽 2시, 3시에 막 기사 써야 되고 하는 상황이 되니까 근데 이게 그렇다고 뭔가 생산성이 있냐, 가치가 있느냐, 그것도 아니잖아요. 그래가지고 정말 울려고 하는 거 진짜 달래고. 우리나라 정치가 무슨 생산성 있는 일이 뭐가 있어요. 다 소모적인 거죠. 달래고 오르고 하면서 하긴 하는데 진짜 애들이 힘들어합니다. 진짜. 그 김행 이 위원이 지금 김문수 후보 캠프의 시민사회 무슨 단장을 맡고 계세요. 근데 이분이 방송에 나와서 그랬잖아요. 울었잖아요. 왜 울었는지 아세요? 왜 울었습니까? 그 왜 국회 사랑채에서 두 사람이 만났잖아요. 김문수 후보하고 한덕수 전 총리하고. 근데 한덕수 전 총리에 한 20명이 넘는 국회의원들이 쭉 병풍처럼 에워싸고 있는데 김문수 후보 쪽에는 아무도 없더라는 거예요. 그래서 김문수 후보가 근데 이제 지지자들은 좀 많이 왔나 봐요. 그래가지고 이제 회담 결렬되고서 걸어 나갔는데 지지자들하고 악수하는데 김문수 후보가 울었다는 거 아니에요. 그 얘기를 하면서 김행 단장이 울더라고요. 근데 뭐 지금은 이젠 그렇지는 않겠죠. 정치부 기자들 얘기 들어보면 지금은 그래도 좀 의원들이 움직이죠. 지금은 어느 정도 겉으로 보이나마 단일 대우로 움직이는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오늘도 이제 거의 우수상을 찍었던 저희 이제 그 여당팀 후배가 오늘은 좀 표정이 좀 괜찮더라고요. 어느 정도 이게 저희가 예측할 수 있는 범위대로 뭔가 일정이 움직이고 있으니까 저희도 펄럭하기가 괜찮고 나쁘지가 않습니다. 지금은요. 근데 진짜 근데 이게 지금 상황에서 김문수 후보 아까 우리가 잠깐 이준석 후보랑 얘기를 할 때도 그 한국갤럽과 뉴스원의 여론조사 얘기를 했는데 그 생각만큼 이렇게 많이 올라가지는 않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. 혹자는 지금 보니까 최근에 나온 여론조사를 보니까 뭐 한국갤럽 뉴스원 의뢰로 했던 뭐 12일부터 13일 그러니까 1,002명 대상했던 조사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51%가 나온 거잖아요. 근데 제가 알고 있는 역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 득표율이 가장 높았던 51%인가? 맞아요. 득표율은 그렇죠. 그걸로 알고 있는데 민주당이나 이쪽에서 봤을 때는 오히려 지금 봤을 때는 이제 그 여권이 자중진에 빠져 있기 때문에 반사이익을 더 얻어서 57%까지 올라갈 수 있다. 그렇게 좀 내부적으로 간축을 하고 있더라고요. 지금 그리고 정치부 기자시니까 제가 부탁을 하는데 어제 제가 그 얘기를 누군가한테 했는데 이게 우리나라에서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게 예를 들면은 77%의 투표율에서 드세요. 77%의 투표율에서 50%를 득표했다고 칩시다. 이러면은 전체 유권자에서 몇 퍼센트 득표한 거예요? 35%, 37% 정도 득표한 거거든요. 근데 내가 언론사 기자시니까 제가 근데 우리나라의 언론사 기사들은 어떤 식이냐면 이런 식이에요. 뭐 A라는 대통령이 대선 때 50%의 득표를 했는데 지금 지지율이 40%다. 그건 비교할 수가 없죠. 지금 여론조사는 100을 기준으로 하는 거고, 그리고 투표율 속에서 득표율을 계산하는 거고, 그 50% 반대 지금 40% 그건 올라간 거예요 오히려 지지가. 그게 좀 그렇게 계산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전 많이 하는데 요번에는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만일 지금
이재명 후보가 50%가 나왔다. 예. 그죠? 예. 근데 이 50%그 이재명 후보 지지한 사람이 전부 투표장에 갔다. 예. 그러면 80% 나오죠. 아, 이게 보니까 그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역으로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이 압도적인 승리를 거뒀다고 하는데 예. 사실 따지고 보면은 뭐 비등비등한 데에서 그냥 많이 조금 이제 좀 해서 그렇죠. 그냥 사표가 된 경우도 많이 있고, 그러니까 소선거구제에서 5.2%포인트밖에 차이 안 나요. 예, 총선 예. 때.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뭐 자기네가 국민의 뜻을 받아들여서 이렇게 하는 그건 것을 많이 오버 하잖아요. 인터프리테이션이에요. 말씀을 좀 들어보니까 확실히 민주당이 좀 몸도 사리면서 겸손해야 되겠다. 이재명 대표도 뿐만 아니라 후보도 뿐만 아니라 더 그런 생각이 들긴 하네요. 저희들도 뭐 이렇게 조금 더 이런 그러니까 여론조사 있어가지고 좀 더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것 같고요. 근데요, 예. 솔직히 얘기해서 지금 이준석 후보는 아까 우리가 인터뷰를 했지만 예. 제가 볼 때 이준석 후보는 진짜 아주 뭐라 그래야 되나 천운을 타고났다고 그래야 되나 아니 가만히 있는데 예. 아니 사실 예를 들면 국민의힘이 막 잘 돌아가 보세요. 그럼 사람들이 개혁신당에 이렇게 관심을 안 갖죠. 근데 예. 이게 워낙 이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전부 눈 돌리는 게 뭐냐면 보수 쪽에서 이재명 후보를 찍지는 보수니까 예. 안 찍겠다. 그럼 누가 이준석 후보 하나 예. 남은 거 아니에요. 그 20대 대선 때의 안철수 후보보다 더 존재감이 더 높은 것 같습니다, 진짜. 훨씬 높은 것 예. 같아요. 그러니까 삼자라고 하는데 이 삼자가 주는 느낌이 이자를 위협하는 삼자. 예, 거의 그렇게 느껴지는데요, 진짜. 이준석 후보 그러잖아요. 확실한 건 내가 1등을 하든지 3등을 하든지 이건데 확실한 건 김문수 후보는 2등 한다는 거.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, 역시 말을 잘해요, 진짜. 이준석 후보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선전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 같아요. 점점. 예, 그렇습니다. 이게 최근에 보면은 민주당이 보면은 뭐 법사위의 여러 가지 일들이나 아니면 조금 좀 신중하지 못한 언변들이 좀 나오면서 실망하시는 분들이 또 계시긴 하시는데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차마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안 가는 분들이 이쪽으로 몰린다고 하면은 의외로 또 이준석 후보가 또 반사이익을 많이 얻을 것 같습니다, 진짜. 근데 반사이가 없는데 근데 뭐 하여간 저는 그래요. 뭐 이번에 될 수도 있고 이준석 후보가 안 되더라도 아직 창창하니까 이 정도 이게 이 나이에 이 정도 주목받기 쉽지 않아요. 거의 뭐 역대급 아닙니까, 진짜? 예. 그럼요. 예. 근데 저기 뭐죠? 민주당 같은 경우를 제가 이렇게 보면 요새 이게 사실 부자 몸조심을 해야 되거든요. 예. 근데 몸조심을 잘 한다고 판단하세요? 근데 이게 일단 그러니까 미디어, 그러니까 정해진 미디어에 대해서는 팔로판 기자 정해져 있잖아요, 어떻게 보면요. 네. 그런 기자들에 대해서는 뭔가 이제 거리도 잘 두고 저 백브리핑 거의 안 하거든요, 이재명 후보가요. 그러니까 그래서 실제로 이재명 후보랑 뭐 얘기를 한다던가 할 기회가 거의 없어요. 근데 방송도 출연 안 하죠. 인터뷰도 안 하고. 근데 그 주변에 있는 의원들이 가끔씩 이제 실언을 하거나 아니면 주 지지자는 얘기했던 게 와전되거나 세거나 해가지고 조금 이제 좀 뭔가 위해가 된다고 하면은 바로 그냥 뭔가 이제 징계 놓고. 출산 가산점제 그런 거 말씀. 예. 김문수. 그죠? 민주당 후보. 김문수 후보가 아니죠. 의원이죠. 더불어민주당 의원입니다. 예. 진짜 헷갈린다, 진짜. 김문수. 예. 그래서 아니 뭐 충분히 의원 개인으로서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요새 시점에 워낙에 그 센서티브하다 보니까 사실 또 저희가 또 다음 주 다다음 주 정도 민주당 의원을 모시려고 하는데 그 의원도 될까 모르겠습니다, 진짜. 맞아요. 아니 요새는 사실 몸들을 굉장히 사리더라고요. 예. 근데 저는 사실 민주당 몸살이는 거하고 국민의힘이 할 일하고는 좀 반대 방향이에요. 민주당은 침묵은 금이다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되는데 국민의힘은 달라요. 말을 해줘야 돼요. 무슨 말? 윤석열 전 대통령 어떻게 할 거냐? 안 그래요? 예. 그나마 그래도 김남욱 이제 국민의힘 의원도 아니죠? 탈당했죠. 예, 탈당했고 좀 뭔가 소장파들이 목소리를 좀 내줘야 되는데 배현진 의원이 좀 약간 목소리 내주는 것 같긴 하던데 진짜 눈에 안 띕니다. 진짜. 아니 근데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? 선을 그을 것 같으세요? 근데 후보의 의중이 중요한데 후보가 확 치질 못하니 김용태 그 지금 선대위원장을 하려고 하는 그 김용태 의원도 비대위원장도 좀 눈치를 보면서 자기 주관을 못 쓰는 것 같아요. 저는 이 와중에 김재섭 의원 있잖아요. 그 김재섭 의원이 또 나와서 한마디를 해줘야 될 때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긴 하거든요. 근데 또 좀 조용히 좀
계신 거 봐서는 이게 좀 뭔가 국민의힘 분위기가 기대와는 다른 것 같습니다. 아니 예. 난 이해가 안 가는 게 그 제가 아까도 그 이준석 후보한테 그 얘기 물어봤는데 예, 전 예. 이해가 안 가는 게 권력은요 권력에서 우선 첫째 집중됩니다. 예? 그러니까 예를 들면 권력이 어느 정도 집중되느냐 이거는 북한을 보면 잘 알아요. 북한 같은 그 독재 국가를 보잖아요. 그러면은 뭐를 우리가 할 수 있냐 왜냐하면 왜 독재 국가를 보냐하면 우리가 사회학자들이요. 예? 나일강이나 아마존강에 막 가고 그래요. 왜 그러냐면 원주민들을 보면 예, 예. 뭐가 보이느냐? 이 근본적인 메커니즘은 우리 사회하고 똑같거든요. 예, 단지 예. 우리는 덕지덕지 낀 게 많아서 제대로 안 보이는데 이 조금 그 원시림을 속에서 사는 그 부족들을 보면 이렇게 덕지덕지 끼어 있는 게 없기 때문에 단순하고 명료하게 보인단 말이에요. 똑같아요. 권력은 어느 나라 거나 다 똑같은데 권력은 집중되고 사실은 사라지는 순간 한순간에 사라집니다. 예. 근데 쫓겨난 대통령이거든요. 예. 근데 쫓겨난 대통령이 아직도 그렇게 눈치를 보면서 난 그게 이해가 안 가요. 친년들이 있는 것도 이해가 안 돼요. 저는. 이게 그 팽배하게 있었던 그러니까 유승민 전 의원을 비롯해가지고 배신자론에 언제든 누구든지 이제 서로가 서로를 겨눌 수 있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런 게 아닐까 싶네요. 보니까. 아이고 그 예. 정치에서 무슨 배신자예요? 근데 그거를 계속 프레임을 잡고 유승민 특히 뭐 유승민이든 아니면 다른 사람이든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한테도 그런 배신자론으로 계속 올가미를 씌우니까 물론 이제 말씀하신 정치에서는 말이 뭐 어제 했던 말이 오늘 말 바뀔 수도 있는 거고. 그럼요. 예, 그런데 지나치게 좀 올가매는 게 아닐까. 아니 그리고 예. 솔직한 얘기로 국민을 상대로 계엄을 했던 사람인데 예. 이 사람의 눈치를 본다? 난 그게 진짜 너무 웃기는 거예요. 이상한 거예요. 캐비넷 아직도 뭐 여러 그때 천하람 예. 의원이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. 예. 여러 가지 참 궁금은 한데 어쨌든 친윤들이 지금도 저걸 한다? 글쎄 대선 끝나면은 제가 볼 때는 좀 많이 바뀔 수밖에 없을 거예요. 예. 근데 김문수 원래는 대선 후보가 딱 끝나면은 당을 딱 장악을 하거든요. 근데 김문수 후보가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. 그 지도부가 친윤계 특히 이쪽 지도부가 예. 한덕수 전 총리 섭외하려고 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후에 패배한 이후에 이 사람은 당권에 위협이 될 만한 요소가 있는 인물이 없다. 아니다 보니까 네, 아니다. 그래서 더욱더 포섭하려고 했던 게 아니냐라는 게 있던데 그 부분도 교수님 동의를 하시는 거죠? 뭐 저는 예.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행동을 한다는 사실 자체가 그게 근데 이게 사실은 뭐냐면요. 예. 만약 그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행동을 했다면 두 가지 이유예요. 하나는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에 그걸 통해서 또 자기 당내 세력 좀 저거 하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지들 공천 아니에요. 예. 공천 이거 흔들리면 안 되겠다. 근데 내가 볼 때 그 계획 흔들렸어요 이번에. 좀 이번에 좀 다음 총선 때는 좀 정리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. 아니 이거 이번에 한덕수 전 총리 이렇게 하려고 그러다 실패한 거 있죠. 예. 이거 당원을 우습게 보면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. 이 사람들 뜻대로 풀리지 않다라는 거를 이번에 좀 배워야 되는데 만일 그걸 깨닫지 못하고 또 무리를 한다. 예. 아유 그때는 뭐 하나만 하죠.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저는 어쨌든 간에 그 원칙과 법률이라는 게 예. 인간의 그런 그 불확실한 감성을 제어하는 하나의 수단이라는 맞아요. 건데 그렇죠. 그런 그 수단 자체가 많이 무력화됐다라는 거에 있어서 예. 상당히 좀 뭐라 그럴까 기분 자체가 많이 다운됐었거든요. 예. 근데 좀 이번 대선도 그렇고 좀 이후에 좀 많이 회복이 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. 아이고 다음 주에 또 봅시다. 예. 오늘 수고하셨어요. 알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